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 입안이 끝나면은 협의와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결정하면 됩니다. 즉, 특강, 특특의 경우는 계획을 입안하고 난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결정하면 끝입니다. 즉,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시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는 어떨까요?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특강, 특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협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도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즉, 광역지자체의 장은 스스로 계획을 위반하고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면 됩니다. 국장이 계획을 위반한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국가계획의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조정했는데 육장이 정비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도 국장이 결정하고요.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이라고 하죠. 해장이 결정을 합니다. 한편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시가 힘이 있는 거죠. 인구가 많은 거예요. 즉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분당이 들어가 있는 성남시나 일산이 들어가 있는 고양시 같은 데죠. 거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런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즉 성남시장이나 고양시장 같은 대도시 시장은 직접 결정을 해요. 도지사한테 맡기지 않아요.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시장 군수는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 잘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이 끝나면은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결정하면 된다고 했죠. 즉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금까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만 심의 과정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은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대체로 건물까지 포함하는 입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플러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은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육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즉 도로나 다리 이런 것들을 그려 넣는 것이죠. 이때에도 시장과 군수는 그림을 그려서, 즉 지형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특강, 특특의 경우는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한편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즉, 국장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면, 즉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시한 날 발생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면 됩니다. 즉 무신고가 원칙이에요. 무신고가 원칙이고, 왜냐하면 기득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무신고가 원칙이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3월 이내에 신고하고, 이때도 허가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3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은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6장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죠. 타당성 재검토는 5년마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군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아니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해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답이고요.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3번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죠.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죠. 맞는 질문이에요.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니까 이게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합되어야 돼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렇죠.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답이네요.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아니죠. 10년이 아니고 5년. 타당성 재검토는 5년입니다.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죠.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시킬 수 있는 거죠. 틀린 지문이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의 실효일자 및 실효 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틀린 지문이네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헷갈리죠? 원래 시장 군수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1번 질문 잘 나옵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의 경우는 국장이 결정한다고 했죠. 3번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꼭 기억하세요. 4번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도 있어야 됩니다. 즉 중앙행정기관 장애 요청이 없으면은 이런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겠네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신고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의 경우는 3월 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아니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니죠. 장관이 결정한 건 맞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장이 아니라 회장이죠. 즉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하죠. 다음 날이 아니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겠네요. 쉽다.